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리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사실 일찍 일어나서 외부 활동하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또 너무 좋아요. 역시 식단에 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아진다? 또 식단에 따라 이 수면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좋아진다는 거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딴 생각하고 있죠. 자, 오늘도 컨디션이 좋으니까 이하이님 책을 읽을까? 아니면은 잠깐만요. 유영만 교수님의 오늘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새 책이 있더라고요. 생각사전 에너지 버스 언어를 디자인하라는 읽었고, 생각사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사전. 지식 생태학자.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47 끊기보다 끊기.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끊기보다 끊기. 이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나 책이 너무 좋아. 지금 나 너무 행복해요. 읽을 책이 너무 많이 생겼어. 읽고 싶은 책이. 근데 어떻게 이걸 지금 제가 몰랐을까요? 유영만 교수님의 책은 거의 다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책이 많은지 몰랐어요.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나무 얘기 배우는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 책은 좀, 잠깐만요. 생각사전이라는 책도 있어요. 부자의 이론지 몸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이 책도 읽었었고, 책 쓰기는 애쓰기다. 에너지 버스 2분의 1 한 줄에 글이 위로가 된다.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공부는 망치다. 이렇게 책이 많았어요? 오케이. 끊기보다 끊기. 어떤 책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자, Fun Learning도 있고, 행복한 이기주의자. 오케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인간관계?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한번 이런 사람 만나지 말라? 일단 목차를 한번 볼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목차가 어디 갔죠?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기막힌 사람,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나쁜 사람, 과시, 감탄을 잃은 사람, 말무 많은 사람, 단점 지적, 서서하지만 결코 밥은 매일 먹으면서 운동은 매일 하지 않는 사람, 다짐을 많이 해서 무거운 짐이 된 사람, 밥 먹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인간미 매정. 부분 속에 전체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렴치한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 무임승차, 잘못을 덮어 씌운다,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긴다, 변치. 이런 사람 만나세요는 없나요?
현실 안주 반성보다 문제. 생각을 뒤집지 않으면 관계도 뒤틀린다. 피하기와 즐기기의 관계. 바쁜 일상과 독서의 관계. 생각과 쓰기의 관계. 방법과 실행의 문제. 오케이, 여기가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뭔가 다른 사람은 뭐가 다른가요? 땀을 흘린다, 겸손하다, 시간을 내어 뭔가 한다, 지금부터 소중하게 생각한다, 몸을 움직이고. 오케이, 뭔가 다른 사람이 되세요. 흥을 돋구고 지적 지지. 진정한 인간관계는 기쁨을 주는 관계입니다. 행복한 관계 함께 만들어가는 연대입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가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 되세요. 뭔가 다른 사람은 뭐가 다른가요? 사람은 땀을 흘립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겸손합니다. 오케이,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운이 좋은 날이네요.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나는 날이죠. 이렇게 가슴이 뛰는 날, 책을 만나서 진짜 좋은 날이에요. 운이 좋은 날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기대와 설레임. 자, 그러면 이제 책을 펼쳤고요. 목차를 한번 해서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있죠? 땀을 흘립니다. 뭔가 다른 사람, 여기 있어요. 뭔가 다른 이런 사람 되세요. 관계는 주고받는 생각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관계는 주고받는 생각으로 만들어갑니다. 탄성에 젖어 사는 사람보다 매사에 감탄하며 탄성을 지르는 사람이 생각도 신선합니다. 그치? 지금 또 갑자기? 아니, 이렇게 좋은 책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집중 안 한다고요? 자, 갑자기 이하영님의 책을 매일 좀 흥분했었네? 말이? 네, 이하영님 책을 매일 읽다가 지금 오래간만에 읽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타성에 젖어 사는 사람보다 매사에 감탄하며 탄성을 지르는 사람이 생각도 신선합니다. 만남이 자극을 주지 못하고 틀에 박히는 이유는 만나서 주고받는 그 생각이 고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만나도 사무치는 깨달음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사람이 나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사람이 나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사람이 나를 바꾸는 사람이다. 그런 것 같아요.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나와 너 역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들어가는 일생의 과업입니다. 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진공관 속에서 태어나 외롭게 살아가는 개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가 만들어가는 인간관계의 사회적 합작품이다. 인간관계의 사회적 합작품. 따라서 무수한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다른 이런 사람을 만나고 뭔가 다른 이런 사람이 됨으로써 영향을 주고받는 너와 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뭐가 다른가요? 뭔가 다른 사람은 남다른 사람이 아니라 색다른 사람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남다른 사람이 아니라 색다른 사람이다. 색다른 사람. 남다른 사람은 언제나 남보다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색다른 사람은 전보다 잘하려고 노력한다. 나 색다른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나, 어제보다 좀 더 내가 흠모할 수 있는 나 자신이잖아요. 남다른 사람은 언제나 남보다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색다른 사람은 전보다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어제보다. 남다른 사람의 경쟁 상대는 언제나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지만 색다른 사람의 경쟁 상대는 어제의 나 자신입니다. 남다른 사람이 남보다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은 남보다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색다른 사람은 전보다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사소한 일상에서도 비상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냅니다. 식상한 상식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깨달음을 얻어냅니다. 구태의연한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언제나 틀 밖에서 뜻밖의 방식으로 생각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어떤 일에 임하는 그 자세와 태도 또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은 생각을 다르게 think different 하기보다 아예 다른 생각 different thinking 을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해결 대안도 다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평상시에 마주치는 그 사소한 사물이나 현상도 어제와 다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새롭게 해석하려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라도 어제와 다른 깨달음을 주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모든 순간, 모든 사람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도 뭔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자극을 받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도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자극을 받는다. 뭔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자세와 방식도 다릅니다. 강요하기 전에 뭔가 다른 내가 되어야 인간관계를 튼실하게 만드는 다리가 건설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땀을 흘립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침을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립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몸을 직접 움직여 땀을 흘릴 시간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컴퓨터로 하는 정신노동은 늘어나고 있지만 몸을 움직여 육체노동을 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육은 퇴화되고 머리는 더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땀을 흘리는 사람이 건강한 이유는 적당한 운동과 노동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근육에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에너지원을 운동을 통해 만들어갑니다. 맞아요. 운동을 해야 에너지가 생겨. 그리고 뇌의 효율성도 좋아지고요. 땀을 흘리는 일이 고되긴 하지만 그로부터 건강을 얻고 결정적인 상황에 나가 떨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자기 일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면서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남의 일을 열광하면서 침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땀과 침의 차이는 결국 열정과 열광의 차이입니다.
열정은 내 일에 몰입하는 것이고 열광은 남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땀은 수고와 정성에서 나오고 침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 흐릅니다. 또한 침은 가만히 앉아서도 흘릴 수 있지만 땀은 몸을 움직여 고된 노동을 해야 나옵니다. 땀은 노력의 결과로 나오는 긍정적 선물이지만 침은 남의 성취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흘리는 부정적 선물입니다. 앉아서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밖에 나가서 우유를 직접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이유는 땀을 흘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땀은 흘리기 전까지는 수고스럽지만 흘리고 나면 가치가 올라가는 상징물입니다. 겸손 나왔어요. 저도 진짜 겸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뭔가 다른 사람은 겸손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왼손과 오른손 위에 겸손을 갖고 다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왼손과 오른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업적과 성취를 만들어갑니다. 장인의 손에 있는 그 흉터는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전문성과 실력을 나타냅니다. 실력은 무수한 시행착오와 우여곡절 끝에 몸으로 축적한 흔적입니다. 실력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숱한 도전 과제를 넘으며 그 사람 특유의 전문성으로 축적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왼손과 오른손 외에도 항상 한 가지 손을 더 갖고 다닙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 겸손은 나의 겸손.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인간관계의 미덕이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 역설적으로 자신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더 올라가는 신비한 덕목이기도 하다. 겸손.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한 가지 손을 더 갖고 다닌다. 실력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면 더욱 빛나 보입니다. 겸손은 실력 있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인간적 가치입니다. 진짜 실력은 겸손한 미덕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실력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축적된 결과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모든 나의 힘과 노력, 시간이 축적되고 그리고 운이 도와줘서 그렇다는 걸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겸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유용만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자신의 실력,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축적된 결과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가진 실력에는 한계나 문제점이 없다고 믿는 지나친 자신감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고 하고 자신감 때문. 실력은 있어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인간적 매력에 끌리지 않는 이유는 실력을 감싸 안는 따뜻한 가슴이 없어서입니다. 실력은 본인이 말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내가 가진 실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 내가 가진 실력은 나의 노력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사회적 합작품입니다. 나의 그 실력을 나 혼자만의 사투로 읽어낸 전문성이라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이럴 경우 실력은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행사될 뿐입니다. 실력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전문성이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나의 실력. 실력은 상대와의 깊은 인간적 신뢰 속에서 축적되고 발휘된다. 아유, 왜 이렇게 갑자기 쭉 떨어지지? 교만이다. 교만. 뭔가 다른 사람은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시간이 나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합니다. 맞아. 운동만 얘기해도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나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닌데, 시간이 날 때 운동하는 게 아닌데,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하는 건데,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은, 아니 나는 성공하는 사람의 모든 여건을 갖췄는데 왜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지 아직까지? 뭐 결과가 나겠죠. 분명히 성공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하고 수련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이 나서 뭔가를 하지 않고 시간을 의도적으로 내서 뭔가를 합니다. 시간이 나서 하는 사람보다 시간을 내서 하는 사람이 내일을 주도합니다. 오, 아름다워.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 사람과 바쁜 일을 처리하다 마침 서둘 시간이 남아서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나면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은 다른 뭔가를 하다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들은 실제로 시간이 나도 하려고 했던 일을 하기보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나지만 시간을 일부러 내는 사람이 뭔가를 합니다.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 크로노타임이라고 하듯이 카이로스? 오, 와우. 이게 크로노가 이게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 카이로스? 나 처음 들어봐요. 카이로스는 아마 내가 깨어있는 동안 몰입해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간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저마다 다른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크로노스보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꿔갑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자신이 보내는 그 모든 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2014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 숙소인 마차 푸처레 베이스 캠프에서 하루 저녁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일몰 전에 도착한 그곳에서 바위산 쪽으로 해가 지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불타는 것처럼 붉게 물든 바위 사이로 장렬하는 일몰의 순간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해가 진 뒤 바위산은 순식간에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힘을 내서 그때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영원히 볼 수 없었을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M Make Moment Memorable라는 법칙을 만들었다. 내가 보내는 매 순간 at this moment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 Memorable 만들어라. 그래서 3M이다. 뭔가 다른 사람은 지금부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게 너무 내용이 좋기는 한데 명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상투적으로 느껴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뭔가 다른 사람은 지금부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지금까지보다 지금부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보다 지금부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쵸? 지금까지 잘못했어도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기대대로 했던 대로 되지 않았으면 지금부터 다른 방식을 찾아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끄트머리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곤 합니다. 끝에서 다시 시작, 머리.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끄트머리는 끝에서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다시 도전하라는 용기를 전해줍니다. 끝은 물리적으로 잠정적인 끝일 뿐입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입니다. 끝, 엔드와 끝, 를 수없이 연결하는, 그리고 엔드가 있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끝과 끝을 이어가는 그리고의 향연일지도 모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졸업의 끝에서 취업의 문으로 들어가고 취업의 문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끝을 향해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유학을 떠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꿈에 그리던 그 박사학위는 공부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었습니다. 나 또한 학위를 받고 기업에 취업했지만 거기서 다시 현장 경력을 쌓고 더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가 내 인생 여정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수에서 작가이자 강연가로 부단히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거듭합니다. 지금까지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그 노력을 거듭해오고 있지만 언제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은 결과도 나름 열심히 갈고 닦은 땀과 정성의 산물이었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끝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면 과거를 돌이켜 반성은 하되 후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한 것을 너무 자랑하면 과거의 향수에 취한 꼰대가 되기 쉽습니다. 과거 없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현재 충실하지 않고는 미래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잔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움직입니다. 맞아요. 뭔가 다른 사람은 요리조리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요리조리 머리를 쓰며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방법을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요리조리 쓰는 머리가 바꾸지 않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몸이 바꿔나갑니다. 요리조리는 그 잔머리에서 나옵니다. 책상에 앉아서 실행하지 않고 다양한 변수를 끌어다 놓고 조목조목 따져본다. 맞아요. 맞아, 조목조목. 내가 한 건데 어제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더 심했어요. 요리조리가 계속될수록 남는 것은 심한 두통뿐이다. 너무 좋아. 골치가 아픈 이유는 실천하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실천하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이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 좀 고쳐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에 반해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 다양한 대안을 직접 실행하는 사람은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실행에 옮겨보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돼. 운동 이 세상의 모든 번뇌는 거의 운동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앉아서 생각이 깊어질수록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직접 실행해. 맞아. 이거는 다행히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냥 운동이 진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하지만 나가서 직접 이리저리 행동에 옮기다 보면 10가지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요리조리 머리 쓰는 사람보다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는 우직한 사람이 뭔가 다르게 이뤄냅니다. 숙고하는 것이 손전등이라면 행동하는 것은 전조등입니다. 행동의 빛은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훨씬 더 멀리까지 비춥니다. 그러므로 흥미롭고 새로운 장소로 나아가려면 고민의 손전등을 꺼야 합니다. 롤프 도빌리의 불행 피하기 기술에 나오는 말입니다. 앉아서 요리조리 잔머리를 굴리면 손동지처럼 가까운 곳만 비출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나가서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가면서 실천해보면 전조등처럼 멀리까지 비출 수 있는 색다른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내가 조금 나쁜 생각했던 거, 예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이죠, 습성. 그 생각을 잘못한 걸 좀 성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는데. 신용복의 강의에 보면 책상에서는 한 가지이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면 10가지도 넘습니다. 머리는 하나지만 손가락은 10개나 되잖아요. 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10개의 손가락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훨씬 더 풍부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머리로 생각만 하지 말고 손발을 움직여 실천하다 보면 생각하는 머리의 한계도 압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내려오는 연습을 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잘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잘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잘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등반가의 성공은 등산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산으로 완성됩니다. 등산을 아무리 잘했어도 하산을 못하면 등반가의 운명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올라가지만 잘 내려오지 못하면 추락합니다. 잘 내려와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올라가는 능력보다 내려오는 능력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올라갈 것인지만 염두에 두고 노력합니다. 우선 올라가고 보자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올라갔어도 잘 내려오지 못하면 올라가서 이룬 그 성취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됩니다. 비행기도 이륙할 때보다 착륙할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륙을 아무리 잘했어도 목적지에 도착해서 착륙을 못하면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거기서 끝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갈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남보다 잘하기 위해 오늘도 더 높은 목표를 이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남이 아니라 어제 나보다 잘하려고 더 높은 목표 달성.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목표 달성으로 느끼는 그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즐길 여유는 점점 더 없어집니다. 이전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려는 그 성취 욕망이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세상의 모든 자기계발서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맞죠? 애써서 올라가지만 잠시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그쵸? 나도 2015년 킬리만자로의 사투 끝에 올라갔지만 내려갈 기력이 소진한 것을 정상에 올라가서 알았습니다. 다시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졸음은 쏟아지고 내려가면서 버틸 다리 힘은 없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하다 보면 필을 받아가지고 이 더하면 오버트레이닝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내일의 컨디션을 위해서, 오늘의 수면을 위해서 거기서 그만둬야 되는 거? 그 절제하는 능력, 중용을 지키는 능력. 그게 최고인데. 그래서 다행히 밤이나 돌산이 아니라 화산재나 사막모래처럼 부드러운 흙길이 많아서 미끄럼틀을 타듯 간신히 내려왔습니다. 내려가는 그 기술은 올라가는 기술과 차원이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잘 내려오지 못하면 추락하고, 내려가는 기술은 올라가는 기술과 차원이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잘 내려오지 못하면 추락하고, 그 사람은 거기서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내려와서 숨을 골라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금 몰입이 안 되는데, 뭔가 오늘 좀 크게 가슴을 다이돌핀을 분비하고 싶은데, 알아야 안아줄 수 있다. 부족함을 알아야 채워줄 수 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기쁨을 주는 관계입니다. 행복한 관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연대기. 스치면 인연이 되지만 스미면 연인이 됩니다. 사람다워지려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으로 거듭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괴테는 내 곁에 있는 사람. 괴테는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는 책들이 나를 말해준다. 그래, 상관이 바뀐다 그러죠. 사람과 시간과 공간.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은 책들이 나를 말해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방법.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체험, 그리고 내가 읽는 책을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 지금 현재 나를 만나는 사람, 나의 이하영님, 유영만님, 그리고 다른 한 사람, 일창 친구들, 교수님,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의 체험, 그리고 내가 읽는 책을 물어보면 됩니다. 오케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무슨 책을 읽고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나를 결정합니다. 너무 좋아.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무슨 책을 읽고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나를 결정합니다. 죄송해요. 특히 사람은 인간관계의 사회적 합작품이다. 인간관계의 사회적 합작품. 좋다. 인간관계의 사회적 합작품. 나 혼자 노력해서 만들어진 그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과 환경의 합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인간관계가 사람을 완성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를
지금 여기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쵸? 죄송해요. 근데 내가 나의 자신의 성장에 갈수록 나와 비슷한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계속 비교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내가 성장하면 할수록 그 성장한 만큼의 딱 그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를 지금 여기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래는 손에 거머쥘 수 없는 것이며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다. 미래, 그것은 타자이다. 미래와의 관계, 그것은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다. 타자? 타자는 타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잠시만요. 또 목이 아프지. 죄송해요. 에마누엘 레비나스가 쓴 시간과 타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미래는 타자. 어떤 미래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내가 자꾸 내 자신의 성장해 갈수록 분명히 그 만나는 사람도 계속 성장해 간 것 같아요. 계속 비교를 해보면 딱 그만큼 만나는 것 같아요. 인생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분명한 점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는 그를 만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정체성. 맞아.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내가 만약 어떤 타자도 만나지 않고 정해진 꿈을 간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지옥. 그것은 타자입니다. 죄송해요. 라는 샤르드르메처럼 타자가 지옥이라면 타자. 타인은 지옥이다 그거가? 그 누구도 만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처럼 느껴지는 타자도 만날 수 있지만 무한한 깨달음을 주는 타자도 만날 수 있다. 나는 진짜 무한한 깨달음을 주는 타자만 만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를 만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된다. 그를 만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된다. 이게 진짜 가슴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 그를 만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된다. 우연히 마주친 기회들이 전환의 경로를 제시합니다.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못한 최적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경로 안에서 마주치는 그 경험과 관계망 안에서 자신의 선호와 기준에 따라 하나의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쩌다 전환의 기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현주에 일하는 마음에 나오는 인상 깊은 구절입니다.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전화의 경로를 제시합니다. 맞아요. 일상에서 마주치는 그 경험과 관계망 안에서 자신과 코드가 맞는 또는 자신과 생각하는 방식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기술이 바로 어쩌다 만남의 기술이다. 전환의 경로를 제시한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그 경험과 관계망 안에서 자신과 코드가 맞는 또는 자신과 생각을 하는 방식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 나와 코드가 맞고 생각하는 방식이 맞는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을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상상하면서 만난다. 하지만 이제껏 내가 만난 사람은 미리 계획하고 구성했다기보다는
우연한 기회에 어떤 모임을 나갔거나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사람입니다. 나와 코드가 맞고 나와 생각하는 방식이 맞는 거. 지금의 나는 20년 전 한석학과 우발적 만남에서 출발했습니다. 삼성 인력개발원에 근무하던 때 미국 출장을 가 웹사이트를 검색하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였다. 그와 다시 비즈니스 스쿨 교수였던 조지보 박사를 알게 되었고 8살 좋은 캘리포니아 언덕 위에 있는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와 주고받았던 대화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내 인생의 학문적 반경을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준 조였고 지식 생태학자라는 퍼스널 브랜딩의 씨앗이 잉태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발적 마주침이 나라는 사람을 바꿔갑니다. 지인의 소개로 모임에 나갔다가 명함을 교환하면서 서로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다가 생각하는 방식에서 공감되는 바가 크면 그 만남의 계기를 만들어 또 만남을 이어갑니다. 매번 같은 사람을 만나지만 다른 차이로 다가오는 사람일수록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앞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없는 가능 세계입니다. 모든 마주침은 우발적이다. 우연이고 우발적이다. 인생은 우연이다. 모든 마주침은 우발적이고 우연적이다. 그치, 의도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 근데 의도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서는 내가 성장한 만큼 또 그 상대도 성장한 만큼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원들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마주침은 보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효과들에서도 그렇습니다. 달리 말해 모든 마주침은 비록 일어나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루이 알테세르 철학과 말스주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마주침의 관계가 내가 만든 인간관계이며 그 관계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 온 동인입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받고 노하우를 일방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연한 그 마주침이 가져다준 관계에 대한 깨우침이자 가르침입니다. 마주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신기하게도 나와 비슷한 고민으로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놀랍게도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지향하는 인생관이 비슷한 사람. 맞아요. 한동안에 해보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사람과 조우한 것입니다. 나와 코드가 통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즐기는 사람 만났을 때 우리는 보다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과 만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하지만 어떤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점프하는 방식이나 현재 지니고 있는 그 가치관의 틀을 부수는 방식이 자신과 같은 사람과 만나기는 힘들다. 우치다 타르츠루의 말하기 힘든 것에 대해 말하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과 인간관계도 필요하지만 생각하는 방식의 특이함을 공유하는 만남은 샤르트르가 말하는 지옥으로부터의 타자가 아니라 레비나스가 말하는 나의 미래를 바꾸는 진정한 타자입니다. 나는 나의 미래가 결정하고 나의 미래는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가 결정합니다.
잠시만요.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게 지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부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지옥으로부터의 타자가 아니라 레비나스가 말하는 나의 미래를 바꾸는 진정한 타자. 나는 나의 미래가 결정하고 나의 미래는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가 결정한다. 나의 미래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과 또 다른 타자와의 우연한 마주침이 결정적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지금 여기서 예측할 수 없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결정한다. 마주침은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타자를 지옥으로 생각하는 샤르트르와 다르게 잠깐만요. 지금 약간 이게 참 독서에 한계가 있네요. 좀 오늘 많이 읽고 싶은데 알아야 안아줄 수 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기쁨을 주는 관계이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오늘 독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외로도 지금 잠깐 쭉 떨어지 아무래도 50분 읽었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인간관계는 기쁨을 주는 관계입니다. 재미를 주는 인간관계와 기쁨을 주는 인간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재미는 쾌락, 기쁨은 진정한 가치?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우선 두 가지 인간관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쁨과 재미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쁘거나 재미있을 때 모두 웃지만 그 웃음의 성격은 다르다. 기쁘거나 재미있을 때. 재미는 사람을 웃게 한다는 점에서 기쁨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재미는 현존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나는 기쁠 수 있습니다.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웃을 수 있다.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그의 현존에 대해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그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의 현존에 감사할 수 있다. 그 감사로 인해 삶은 살아갈 만한 것이 된다. 재미는 사람을 웃게 한다는 점에서 기쁨과 매우 유사하다. 너무 좋은데? 너무 마음이 찡해요. 재미는 사람을 웃게 한다는 점에서 기쁨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재미는 현존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나는 기쁠 수 있다.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웃을 수 있다. 그렇기에 나를 기쁘게 하는 그의 현존에 대해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그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의 현존에 감사할 수 있다. 그 감사로 인해 삶은 살아갈 만한 것이 된다. 엉기어의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밑바닥부터 넘쳐. 엉기어의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나는 재미있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기 위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려는 그 상대의 안간힘을 느꼈을 때 나는 눈물이 납니다. 상대의 안간힘은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생존 경쟁일 수 있습니다. 기쁨은 상대의 존재 자체로 나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그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전해주는 인간관계는 그 자체가 행복의 원천입니다. 상대의 안간힘을 느꼈을 때 나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재미로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기쁨을 전해주는 인간관계와 저로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내가 재미를 느끼는 것은 그의 존재와 더불어 부가적인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엉기어는 이에 대해 우리는 그의 현존을 재밌어 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위로 재밌다고 여기며 그 행위를 소비한다 라고 말합니다. 기쁜 인간관계는 만남 자체만으로도 기쁘지만 재미있는 인간관계는 만나면서 상대를 재미있게 만들어줄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쁜 그 인간관계는 만남 자체만으로도 기쁘지만 재미있는 인간관계는 만나면서 상대를 재미있게 만들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기쁜 인간관계는 이전과 비교해서 뭔가를 더 요구하지 않지만 재밌는 인간관계는 비슷한 재미로는 상대를 웃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재미를 요구합니다. 더 많이 웃으려면 더 재미있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재미지 않으면 재미있는 인간관계는 거기서 끊어집니다. 반면 기쁜 인간관계는 뭔가를 제공해 주어서 기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그 기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기쁜 인간관계는 뭔가를 제공해 주어서 기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기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할 때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다고 말합니다.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눈물이 날 만큼. 너무 아름다운데? 계속 너무 여운이 남네요. 기쁜 인간관계는 뭔가를 제공해 주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기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할 때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기쁜 인간관계는 거래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소중함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반면 재미있는 인간관계는 더 재미있는 걸로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상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기존의 인간관계는 끊어지고 더 재미있는 걸 보여주는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기훈은 재미있는 인간관계의 끝을 예언해줍니다. 재미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존재감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존재감을 위해 관심을 끌어야 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재미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고 재미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플레 인간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재미를 추구하는 그 인간관계가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밑바닥을 송두리 채운답니다. 재미가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고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에서 나옵니다. 익명성이 부정되는 네트워크 공간에서 재미는 그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원료로 삼아 재생산되고 무한 공유됩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사이로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사이로 바꿔나갈 것인지가 우리의 숙제이다.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사이로 바꿔나갈지가 우리의 숙제이다. 너무 여운이 많고 많은 생각을 재미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관계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 너무 좀 감동적이고 약간은 충격적이어서. 자, 재미는 사람을 웃게 한다는 점에서 기쁨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재미는 현존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나는 기쁠 수 있습니다.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기쁘게 하는 그의 현존에 대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그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의 현존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로 인해 삶은 살아갈 만한 것이 됩니다. 기쁨을 주기 위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려는 그 상대의 안간힘을 느꼈을 때 나는 눈물이 납니다. 기쁨은 상대의 존재 자체로 나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그의 존재가,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쁜 인간관계는 만남 자체만으로도 기쁘지만 재밌는 인간관계는 만나면서 상대를 재미있게 만들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기쁜 인간관계는 이전과 비교해서 뭔가를 더 요구하지 않지만 재미있는 인간관계는 비슷한 재미로는 상대를 웃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재미를 요구합니다. 더 많이 웃으려면 더 재미있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재미지 않으면 재미있는 그 인간관계는 거기서 끊어집니다. 반면 기쁜 인간관계는 뭔가를 제공해 주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기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할 때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다고 말합니다. 재미는 사람을 웃게 한다는 점에서 기쁨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재미는 현존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나는 기쁠 수 있다.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웃을 수 있다.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그의 현존에 대해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그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의 현존에 감사할 수 있다.
기쁨을 주기 위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려는 상대의 안간힘을 느꼈을 때 나는 눈물이 난다.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지금 제가 마음을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저 글귀를 만났다는 거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한 관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연대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이걸 또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냥 읽어도 되나? 내일 또 읽고 너무 지금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행복한 관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연대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려고 할까요?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 관계가 퍼져나갈 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속의 인간관계 역시 겸손과 존중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인정받고 존중받는 관계가 퍼져나갈 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속의 인간관계 역시 겸손과 존중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하려는 이유는 같이 지내면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삶의 충만감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한 관계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노력 덕분입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찾아가서 상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스승이기 때문이다. 스승은 꼭 뭔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기보다 나로 하여금 이전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자극을 주거나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꼭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연륜과 경험이 풍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일, 가보지 않은 곳,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을 먼저 경험하고 나름의 철학과 신념을 갖고 자기 언어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의 스승입니다. 인간관계가 주는 그 행복은 바로 이런 스승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랑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 장미가 아니라 함께 핀 안개꽃입니다.
신용복의 처음처럼에 나오는 말입니다. 꽃다발에 장미꽃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하얀 안개꽃이 묵묵히 배경이 되어주었기 때문이. 제가 아까 전에 그 읽었던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 장미꽃과 안개꽃이 오래가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개꽃에서 고마워하는 장미꽃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장미꽃의 화려함에서 사랑을 확인하기보다는 기꺼이 배경이 되어주는 안개꽃의 사랑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격으로 드러난 장미꽃이 어느 순간 배경으로 물러나고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해준 안개꽃을 정격으로 떠받쳐줄 때 둘의 관계는 감동적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나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내가 정경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수많은 은인들 덕분입니다. 인간관계는 정경과 배경 사이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어두운 배경이 밝은 전경을 낳고 걸림돌이라는 배경이 디딤돌이라는 전경을 낳으며 밑바닥 좌절이라는 배경이 정상에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전경을 낳습니다.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가 돋보이도록 도움을 주는 어시스트의 존재가 인간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역시 여기에서 너무 좋다. 재미는 사람을 웃게 한다는 점에서 기쁨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재미는 현존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나는 기쁠 수 있습니다.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기쁘게 하는 그의 현존에 대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그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의 현존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주기 위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려는 상대의 안간힘을 느꼈을 때 나는 눈물이 난다. 그 감사로 인해 삶은 살아갈 만한 것이 된다. 네, 이렇게 독서노트를 오늘은 마쳐보도록 할게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오래간만에, 그쵸? 그러면은 일단 독서노트는 여기서 마치고, 네, 오늘도 마이리님 독서한다고 수고하셨어요.